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등속운동 할 거야. 등속운동. 알았지? 자, 얘들 한번 보자. 우리 중3 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바로 이 등속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자.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친구인가요?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쵸? 등속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속력이 일정하죠. 자, 두 번째. 따라서 이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래프가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이게 제일 쉽죠? 자, 얘가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X축에 시간을 집어넣고 Y축에다가 속력을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속력을 알고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었습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이동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 아래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 VT로 표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 아니야? 맞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해 봤으니 이번에는 시간과 거리에 관한 그래프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가볼까요? 자, 시간 거리 그래프예요. X축의 시간이 Y축의 거리가 들어갑니다. 매 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는 점점점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비례 그래프 나왔다. 깡! 대가리가 깨져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 그지? 따라서 비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왔으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X축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시간. Y축에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뭡니까? 속력이네요. 됐어? 어렵지 않죠? 요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갈 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손을 놓아볼게요. 쑥 떨어지겠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자유낙하 운동. 그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손에서 손을 딱 놨을 때 첫 시작점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처음 속력이 얼마 나오는 거죠? 0 나오죠.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속력이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어떤 힘만 적용받고 있나요? 중력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속력을 증가하게 만들죠? 그쵸? 우리는 그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쵸?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8. 단위는요? 미터 퍼 세컨드. 자, 가속도라 그랬어. 아까 가속도 단위 뭐라 그랬지? 제곱이라 그랬죠.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리고 있는 중력의 크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세상의 마상의 무게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이 무게를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무게란
질량 곱하기 9.8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주 봤던 그림일 거예요. 자,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1kg의 물체와 3kg의 물체와 마지막 5kg의 물체를 준비할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중력의 크기요. 근데 여러분,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나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중력의 힘만 작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과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쪽에다 필기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세 글자 뭐라고 했죠? 알짜 힘이라 했습니다. 그죠? 결국에 우린 지금 중력의 크기를 구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짜 힘의 크기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질량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이 무게는 곧 중력의 크기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1대 3대 5라는 비율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이 세 물체가 떨어지게 되는 낙하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지 낙하 속도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면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1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완성될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왜? 중력의 크기 혹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받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낙하 속도는 질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다 중3 때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조금 필기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자유낙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 합니다. 알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의 시간이, Y축의 속력이. 처음 속력이 0인 상태에서부터 천천히 증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0초의 시간이 지나면 속력도 0이 나오고, 1초의 시간이 지나면 9.8이고, 2초의 시간이 지나면 19.6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저 왼쪽에서 설명을 했네요. 깡! 대가리가 깨져도 비례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부터 해야 한다고요. 근데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여러분 대답해 볼게요.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9.8이요. 따라서 기울기의 크기는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곧 무엇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랑 똑같아지겠네요. 맞아, 아니야? 맞죠? 이거 가속도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원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거리요. 그쵸? 거리 구하는 공식은 결국에 그래프 아래의 넓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어떤 모양을 형성하고 있나요? 삼각형이요. 우리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동 거리 S 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VT라는 공식으로 유도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됐죠? 자,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세 번째, 물체가 5초 후에 바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때 떨어진 높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랑 똑같은 겁니까? 내가 이동한 거리예요. 아! 그럼 결국에 이 공식을 활용하라는 거네요. 근데 시간은 알려줬지만 속력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물체가 떨어진 지 1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나와요? 2초가 지나면요? 자,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3초가 지나면 29.4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9.8, 19.6, 29.4라고 하는 그 숫자들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9.8에다가 9.8을 더했어요. 혹은 시간을 곱했죠. 맞아, 아니야? 그치? 결국에 우리는 그 순간에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의 크기,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죠. 맞아, 아니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 공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10m/s 제곱으로 설정해 놨다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5초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는 곧 25 곱하기 5랑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25m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와 바닥에 도달하게 된 시간만 가지고 높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악됐습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반드시. 됐지? 여기까지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예요. 자, 이번에 할 것은 요겁니다.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아예 다른 개념의 등가속도 운동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해보고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 속력이 있을 때를 한번 이야기해볼 거예요. 처음 속력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갈 겁니다. 첫 번째,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이거를 미지수화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처음 속력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V0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였어.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도 무조건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내가 엑셀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페달을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이 친구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A라고 한번 지정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이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볼까 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자, 천천히 따라옵시다.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모양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에서부터 빨라지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가속도 운동은 0에서 속도가 빨라질까요? 처음 속력에서부터 빨라질까요? 처음 속력에서부터 여기서 빨라지는 거예요. V 제로에서부터 빨라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하여 첫 번째,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 구하면은 기울기 구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들아, 우리 방금 여기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거 배웠죠? 그쵸? 근데 잘 봐봐. 너네 지금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조금 편할 것 같니? 나라면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봅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할래요. 그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각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 제로 곱하기 t 사각형 넓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 아닙니까? 2분의 GT제곱. 그죠? 근데 이거는 중력 가속도이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A라 그랬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대답해봐. 불러봐. 2분의 1 어떻게 나와? A T 제곱.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순간 속력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순간 속력. 여러분, 우리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서 순간 속력 구하는 방법은 그냥 GT였어요. 왜?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하지만 이 등가속도 운동은 어디서부터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 속도에서부터 빨라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순간 속력 V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V 제로에서 속력이 빨라지겠죠? AT로.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이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알겠죠?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